오프닝을 일단 인사를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켜사는 TV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이게 성사대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입꼬리가 너무 지금 귀에 걸리고 있는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ADB 앙드레빌 크루의 수장이자 프리스타일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한국 힙합씬의 즉흥랩 문화에 많은 기여를 하신 래퍼 JJK를 모셨습니다. 그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이렇게 사무실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JJK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되게 즐겁게 보고 있던 채널이라서 제가 앨범을 내고 제 노래도 한번 다뤄주시죠 하고 연락을 드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네. 저희야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JJK라고 하는 이름을 이 채널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2004년도에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예술위원회 문장의 소리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풍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인하고 래퍼하고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오셨던 래퍼가 JJK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당신의 날씨라는 제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시집에서 제일 유명한 시예요. 제일 대중적이어서. 근데 그 시를 처음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JJK님이 그걸 가지고 프리스타일 랩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뒤에서 소심하게 감동하다가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도 당연히 기억에 있는데 근데 그때 뵀던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여기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한 인연이다. 이게 진짜 굉장하다. 네. 지구의 흐름이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네.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알고 계속 얘기해왔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살짝 긴장도 되는데 평소에 저희 채널 보시고 계시죠? 네네. 네. 다 모든 컨텐츠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나 제가 관심 있는 래퍼들을 가사를 다뤄주시는 컨텐츠들 위주로 좀 봤었죠. 네. 그 한국 힙합의 대표적인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한테 저희 채널에 대한 뭐 긍정적인 것도 좋고 부정적인 것도 좋고 그런 감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우선 너무 좋죠. 이 가사의 그 해석이 아무래도 되게 깊이가 좀 남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 이제 시를 쓰시고 진짜 시인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특히 이제 랩 쪽에서도 스스로를 이 리리시스트라고 칭하는 래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접근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P타입이라든가 손신바라든가 이런 가사에 신경을 쓰는 래퍼들이 그 자기 곡을 되게 심도 있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를 보고 되게 기뻐하고 놀라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접근이고 그리고 그 힙합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가사를 충분히 문학적인 해석이 가능하시지만 이 힙합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만큼 또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 좀 심도 있게 해석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포지셔닝에서 할 수 있는 힙합 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의미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입꼬리가 안 내려가요. 큰일 났어요. 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이 힙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힙합의 외부자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하고 그 다음에 힙합이라고 하는 게 젊은 예술이니까 그런 어떤 젊은 예술과 교류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반응들에 의해서
그 힘을 얻고 또 그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JJK님이 뭐 한국 힙합 발전에 여러모로 기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PD님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최초의 어떤 프리스타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SRS라는 거리 공연을 하셨고 그것도 굉장히 자비로 열심히 막 이렇게 전국 곳곳 다니면서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스웨거 예, 나오셔서 존재감을 알리셨고 그다음에 마이크 스웨거 시즌 5를 진행도 하셨고 그다음에 본 채널에 보면 그 래퍼들과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인터뷰 콘텐츠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는 그 하고 싶은 말을 해라라는 채널을 저희도 유익 있게 봤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힙합 씬의 어떤 그 키워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래퍼 현역 래퍼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저희도 이제 어떤 문제점이나 방향들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받아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래퍼로서 이제 자신의 커리어, 자기 작업물 요 단위에만 몰두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명의 래퍼로서 뭐 기억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힙합 운동을 지금까지 어떤 활동에 비춰보면 해오 주도하신다거나 신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발굴하는 어떤 씬의 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처음 이 한글 랩을 접하고 했던 시기 때에 주로 활동했던 래퍼분들은 그 힙합이나 한국 힙합이라는 워딩을 되게 많이 가사에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힙합이라는 게 그냥 랩 잘하는 거를 넘어선 어떤 문화적인 요소, 뭐 어떤 그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 라는 식으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랩을 하게 되고 이제 씬에 발들이기 위해서 이제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막 나대고 할 때 아무래도 너무 도움이 없었으니까 혼자서 좀 박치기 하듯이 했던 케이스여서 그때 막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랩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씬에 못 들어갈 일인가.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실력적인 면과 제 움직임적인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니까 다른 래퍼들보다 자연스럽게 제가 좀 이렇게 신인 래퍼들을 한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자신이 신인 때에 관심을 못 받았던 기억 때문에 네네 분명 형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 아무 형이 없는 아무 뭐 그냥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래퍼지만 신인 래퍼지만 잘하는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씬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이 친구는 잘하는 만큼은 관심은 받아야 정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발동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이 제 커리어 초반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힙합의 어떤 문화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라 그럴까 랩이 힙합이 그냥 음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힙합에는 음악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꾸준히 알아왔는데 너무 랩에만 자기 커리어에만 치중되는 어떤 씬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플레이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플랫폼이 없이 그냥 계속 덤비면은 결국에는 연예인 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기반을 마련하는 필드를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좀 늘 관심이 갔었고 마침 그때 뭐 다양한 뭐 미디어 영화나 뭐 컨텐츠 다큐멘터리나 통해서 프리스타일 사이퍼에 대한 정보와 어떤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느낌을 한국 힙합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또 그전에도 늘 프리스타일 하고 놀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진 것 같네요. 네. 그 이제 앨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나온 비공식적
기록 네. 세 번째 앨범입니다. 이게 이제 오피셜한 앨범인데 네네. 비공식적 기록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 굉장히 독특한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모순된 어떤 공식 앨범에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첫 앨범이 비공식적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 의도는 이제 저는 신인이었으니까 신인의 입장에서 너네들이 모르는 나의 역사가 있어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너네들은 다 되게 유명한 래퍼들이 다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 힙합 이 씬의 게임의 뒤편에서 내 나름의 사이퍼도 했었고 배틀도 했었고 이런 유명한 래퍼들이랑 만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첫 앨범을 낸 거야 하는 이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뒤로 가는 기록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 하는 느낌으로 비공식적 기록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짓고 자연스럽게 커리어 이어지면서는 약간 초심의 의미가 좀 붙은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첫 앨범이고 하니까 제가 뭐 제 삶에 있어서 그때 하고 싶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또 혹은 서브 장르들을 표현을 하면서 커리어 이어오다가 한 번씩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힙합은 이런 거지.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힙합은 이런 분위기였고 또 힙합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삶에 대한 어떤 얘기나 외부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이 씬의 얘기와 이 게임에 대한 이 랩 게임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힙합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나 자신을 다시 재정비하고 뿌리를 좀 기억하고 싶고 할 때 다시 찾게 되는 좀 그런 시리즈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 노래 비공식적으로 원도 보면 이제 앨범 첫 서두를 열면서 내가 뭐 이런 어떤 비공식적인 나의 서사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That's me, That's me 이게 이번 앨범에도 있죠. 네, 이번 앨범에도 있고 그거를 이제 후배들도 많이 따라하는 약간 그런 어떤 뭔가 상식적인 라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앨범 이전에 이제 그 2020년도에 발매된 그 지옥의 아침 천사가 깨운다. 이 노래 저 너무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앨범이 이 채널에서 다뤄질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노래가 굉장히 혼자 랩을 할 때 그 고뇌와 막 갈등과 그런 것들이 확 이렇게 압축적으로 드러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확 환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면서 같이 그 모든 어떤 고뇌들이 물론 그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 고뇌받는 자가 위로받고 같이 위로받는 느낌.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환해지는 그래서 유부남 래퍼, 육아 힙합 이런 명칭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명칭 괜찮으세요? 뭐 괜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싫다기보다는 그게 뭔가 힙합이라는 단어랑 잘 안 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성숙한 힙합 이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실제로 다른 컨텐츠에 출연했을 때도 유부 힙합 이러면서 해시태그가 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만큼 좀 한국 힙합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또 다루기 좀 힙합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주제였어서 좀 그런 코드가 더 유독 많이 붙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번 앨범만 좀 자세히 들었는데 JJK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JJK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구체성 없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JJK님의 노래 속에서 삶이라고 한 단어는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힙합 MC로서 이렇게 MC로서의 어떤 자신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아빠, 아버지로서의 어떤 자신을 분리하기가 어떠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래퍼로서의 JJK로서의 그 성격과 이
가정 내의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그냥 크게 그냥 힙합적인 애티튜드와 이 사회 속에서 부모로서 녹아들기 위한 애티튜드를 밸런스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공간적으로 뭐 작업실 갔을 때와 집에 있을 때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 안에서 심리적으로 있는 경계선이다 보니까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좀 스위칭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래퍼들이 그 스위칭을 안 하는 래퍼들도 많아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일관시켜서 그냥 뭐 이거나 저거나 다 힙합으로 이제 가는 래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또 그거를 또 많이 선망하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걸 다 가지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 생기는 충돌인 것 같아요. 네, 힙합적인 애티튜드와 이 부모로서의 그 참부모로서의 애티튜드 좀 그거를 다 갖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저는 감히 이런 말 하긴 뭐 저는 애도 없고 그래서 감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이 앨범에도 아이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듯이 JJK님이 지금 이제 다 갖고 가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스위칭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 속에서 발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래퍼로서 자신의 어떤 언어 감각이나 이런 음악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언어적인 감각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냥 조금 관찰을 조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말의 뉘앙스라던가, 네, 그냥 평상시에 보이는 장면들에 이제 좀 관찰을 하려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어쩌면은 이건 저 혼자서 저를 돌아봤을 때 생각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외국 생활을 해야 됐어서 영어를 아예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야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발음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가가 너무 저에게는 예민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면 올바르게 전달돼야 되는데 의도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될까봐 늘 좀 걱정을 갖고 지낸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좀 언어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소위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뉘앙스들에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네. 역시 언어적으로 그런 어떤 예민한 감각을 발동시키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근데 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예, 좀 전에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그 예전에 제가 저랑 친한 뭐 아직도 친한데 그 국어 국문 전공을 한 형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형이 제가 처음으로 이 비공식적 기록 1을 만들었을 때 저한테 음악 너무 좋다 하면서 듣다가 갑자기 근데 비공식적 기록은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비공식 기록이면 비공식 기록이지 비공식적 기록은 뭐야? 이러더라고요. 이 적이라는 게 문법상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근데 적을 붙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공식 기록은 아니야. 확실하게 비공식 기록은 아닌데 이게 기록이 공식적일지도 모르겠지만 비공식에 더 가까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뉘앙스. 네. 그 형이 그렇게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국문과 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국어국문과 분들은 굉장히 언어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우리는 뭐 앞으로 달려. 괜찮아요. 약간 붐백과 트랩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약간 저희는 이제 허용되는 것들이 많고 또 특히 뭐 랩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우리가 뭐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기도 하니까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비공식적 기록 3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선
좀 스케치를 하자면 내 랩은 이라는 이 음악은 그 자신감의 어떤 충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뭔가 힙합씬이라는 가상의 주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어떤 열망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에 대한 어떤 모순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힙합을 사는 방식 또 나의 태도 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후배들한테 힙합이 항상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으니 앞뒤 잘 가려라고 조언하기도 하는데 이게 JJK한테는 어떤 힙합의 모순이 삶의 모순 당연하게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 성장, 뭐 길, 뭐 이 속에서 계속 만나지는 어떤 그 모순들이 결국 비공식적 기록 3의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굉장히 네. 네, 굉장히 훅 오는 질문이네요. 네. 훅 오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단어가 모순이어서 이 약간 뭐랄까 힙합적인 태도에서 보면은 그 모순이라는 말에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끼는 것 같아요. 그 힙합 문화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 모순이 그런 모순이라기보다는 약간 계속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에 가까운 거로 다가왔어요. 저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든 문화, 모든 삶에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에게도 모순이 있겠고 이 양면성이 늘 존재하고 좋은 게 있는 것만큼 나쁜 것이 있고 힙합에도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힙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의 힙합도 있지만은 또 반대되는 그에 따른 어떤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우리는 그러한 힙합의 매력을 느끼고 가담해 있는 거죠. 네. 마치 우리가 한국의 고유 문화를 이야기했을 때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유교적인 부분이 분명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있지만은 현대적으로서는 또 안 좋게 작용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힙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처럼 제 삶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정 안에서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저와 힙합적으로 멋있는 사람이길 바라는 저와 계속 끝없는 충돌이 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계속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힙합적인 태도에서도 안 좋은 면은 최대한 하고 싶지 않지만 그와 동시에 힙합으로 보이고 싶기도 한 멋있는 긍정적인 힙합이기도 싶고 그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 사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모순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런 가사들이나 그 정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모순이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편 드는 생각은 그 모순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모순이 주는 어떤 매력들에 우리가 또 흠뻑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순을 밸런스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저는 이제 이 앨범에서 조금 있다가도 더 감동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블 치즈 앤 닥터 페퍼가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버지를 다룬 곡들을 이제 여러 편 이제 하기도 했지만 이 조금 뭔가 더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유전되는 시간 속에서 그 대상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작년 3월에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추억하는 그런 곡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막 햄버거랑 닥터페퍼를 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햄버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늘 말을 해왔던 코드들이에요. 뭐 스타워즈도 그 가사에 나오는데 제가 스타워즈 좋아하는 것도 늘 표시를 해왔었고 저의 그 행보를 따라와준 좀 오랫동안 봐주신 팬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닥터페퍼 좋아하고 뭐 햄버거 좋아하고 스타워즈 좋아하고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왜 그것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저의 추억을 거슬러 올라오면 다 아버지랑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아버지랑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네, 자주 뵙지도 못했고 사실 제가 막 눈물을 막 한 바가지 흘릴 만큼의 뭔가 감정을 갖기에는 또 거리감이 좀 있고 네, 그런 되게 복잡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거, 제가 제 아이에게 대하는 방식, 저의 어떤 성격의 기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아버지와의 그렇죠. 어릴 적 추억에서 네, 온 네, 거죠. 네. 현 시점까지도 네. 계속 스타워즈 보고 네, 네. 닥터페퍼 마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그 아버지가 언제나 그 선한 뭔가 정말 다른 아버지들 좀 존경에 마지 않는 막 이런 위인으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쁜 모습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으로 저에게 어떤 코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DNA가 작용할 수 있나? 네. 이렇게까지 안 만났는데도 네, 네, 생각하는 방식이나 좋아하는 네. 코드가 이렇게까지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걸까에 대해서 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달리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난 후라서. 그리고 이제 제 아이를 이제 제 아이한테도 자연스럽게 제가 햄버거 먹게 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타워즈 그렇죠. 같이 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추모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아버지 네. 이의 어떤 부모 세대의 그런 습관들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문득 발견하는 네. 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맞아요. 되게 싫을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드니까 그걸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되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지만 또 네. 갖고 싶기도 하고. 그게 그런 네. 모순 속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 어떤 랩 가사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으신다든가 어떤 다른 문화적인 것들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그러진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책을 그 질문을 좀 간단히 받거든요. 네, 레슨하다 보면 레슨생들도 음악 들어보시면 가사 되게 많이 쓰시는데 네. 가사량이 많으신데 네.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근데 저는 책을 정말 끝까지 읽은 책이 한 권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요만한 책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제 가사의 원동이 그 단어라든가 이런 거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더듬어 보면은 제일 먼저 좀 평상시에 좀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된 거는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그 요즘 쓰는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서는 말투가 다르잖아요. 안 쓰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게 제일 처음 접했던 어떤 생소한 단어에 대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해야 됐던 그래서 단어를 암기를 해야만 했던 좀 그런 시기가 있어서 또 단어나 어떤 이 어법에 대해서 좀 뉘앙스에 대해서 좀 예민해졌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는 만화책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만화책은 책이에요. 네, 만화책은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거라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제 또래 한국 청소년기에는 거의 대부분 일본 만화가 번역된 그렇죠. 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사들이 약간 좀 일상적으로 한국에서 쓰지 않는 좀 문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약간 단어 어순도 좀 다르고 맞아요. 좀 안 쓸 법한 단어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 특정 타이밍에 특정 대사를 했을 때 감동이 오는 그런 타이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대화를 이어가는데 요 타이밍에 이런 말을 요런 어순으로 이야기하면은 감동적으로 다가가 하는 그런 영향은 오히려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캐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전 이제 프리스타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작사를 할 때 프리스타일과 앨범 단위의 구성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앨범이랑 프리스타일이요? 네. 앨범은 좀 더 아무래도 주제가 명확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던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 글들이
이 라임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방향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종착지가 좀 있는 느낌으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적이어야 되죠.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게끔 이 글자들이 음표적인 역할들을 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연주를 한다는 느낌으로 글을 쓰는 감각이에요. 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 앨범을 만들 때, 그러니까 쓰는 가사를 쓸 때에는 이 한 마디 안에 있는 글자들이 다 음표적인 눈으로 시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이어서 글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글을 연주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텍스트 내용적으로는 종착지가 있는 느낌이지만은 쓰는 감각은 음표를 그리는 감각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프리스타일을 이렇게 그 뭔가 잘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 세대의 20대 중반에 프리스타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진짜 추적을 불허할 정도로 저보다 잘해요. 압도적으로 잘해요. 이제 저의 세대를 또 뛰어넘고 한 두 세대 더 뛰어넘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도저히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레벨까지 가서 저와 같이 이제 어릴 적에 프리스타일 많이 했던 동료들은 다 놀라요. 와, 이렇게까지 잘하게 된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실력자들이 뭐 쿤디판다라던가 올티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싶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프리스타일 할 때에는 약간 수다 떠는 감각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서 그냥 수다를 떨 때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이며 이 말이 어디로 갈 것인지 저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수다를 떠는 근데 그게 그냥 박자 위에 얹어져 있고 마디를 지키면서 진행된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할 말이 딱히 없거나 딱히 이 수다가 막 정말 재밌는 주제로 수다를 떨게 되면 막 열정적으로 말이 술술 나오는 것처럼 네, 어떤 날에는 막 열정적으로 입이 터지는 거죠. 맞아. 근데 뭐 오늘 좀 컨디션도 별로고 이 지금 분위기도 좀 재미없고 이러면 그냥 좀 하다가 기본적으로 그냥 말은 할 줄 아니까 하다가 그냥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네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라임을 씌우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프리스타일 잘하는 래퍼들은 평상시에 늘 뭐 이 라임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뭐 시계 그러면 뭐 식혜 뭐 이런 식으로 식혜 뭐 저 집에 뭐 기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음절을 모음 위주로 위주로 하는 걸 시작을 해서 네, 최대한 이제 라임을 이동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밍을 하는 그런 느낌. 거의 모든 순간에 네네. 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 힙합 씬에 뭐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해 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JJK로부터 어떤 그 영향이 이 힙합 씬에 끼쳐질까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 어떤 전범이 되고 싶은지 뭐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대 때는 제가 한국 힙합의 이런 프리스타일, 뭐 사이퍼, 요런 문화를 되게 잘 정착시킨 것 같아요. 네, 배틀 문화라던가, 네, 재밌는 이벤트, 좀 뭐 한국 힙합의 큰 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소스가 되는 좀 문화를 곁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된 후로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 30대가 되고 나서 어른이 되어 어른의 이야기를 하는 힙합이 이 젊은 층의 힙합이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어떤 멋있게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어떤 결혼, 육아, 혹은 사회생활, 뭐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면서 생기는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힙합적으로 멋있게 승화될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계속 어떤 젊은 패기만이 계속 남아 있는 게 결국에는 힙합의 소비층이 제한되게끔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떤 조금 나이가 있는 그래도 좀 성숙한 나이에 있는 래퍼로서의 저의 일은
힙합의 멋의 확장, 네, 힙합의 세대적으로 힙합의 멋의 확장과 그리고 어린 래퍼들이 이 예술가들이 다 슈퍼스타가 돼야만 예술가로서 지낼 수 있다는 풍토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뭐 랩을 하면은 다 쇼미더머니 나가, 노래를 부르면 예전에는 슈퍼스타 K 나가, 다 그런 거였잖아요. 뭐 영화를 한다 그래도 뭐 그러면은 뭐 더 유명하고 다들 알고 무슨 배우랑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만이 예술이 아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일생과 함께 계속 멋있는 힙합 할 수 있어. 약간 할 수 있어에 대한 샘플이 되고 싶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앨범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나이 든다는 거 하는 것이 뭐 저보다 훨씬 젊으시지만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학 행위에 어떤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이 들어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나이 든 사람이 표현해주고 좀 이야기해주고 할 그런 기회들이 좀 네. 많고 그런 작업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게 꼭 뭐 꼰대로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낡지 않게. 그렇죠. 네. 낡지 않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삶의 긴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나이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시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지금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고 약간 마음이 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더 얘기를 많이 듣고 싶고 더 이렇게 붙잡고 쪼르고 싶지만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네.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앨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한테 소중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